트집 잡고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시점입니다. 오늘 일례로 말씀드릴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김창규 시장의 총체적 무능과 졸속 행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먼저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존폐 여부를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의 기자회견이 후회라도 단순히 영화제의 존폐 논쟁만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키운 축제하다가 10개 기업 안 부럽다는 말에 깊이 공감할 정도로 오히려 음악영화제를 잘 성장시켜서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만들어 굴뚝없는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락부락하는 시정 운영에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갉아먹는가에 대한 방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창규 시장의 졸속과 무능 그리고 당리당략에 의한 국민의힘 집권당에서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출범 이후 올해 3월 19일까지 김창규 시장은 쉬어가는 영화제를 표방하며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축제를 방침으로 영화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3월 15일 브리핑 때는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19억 7천만 원으로 치르며 집행위원회 구성 없이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제천 사무국으로 일원화하며 직원 또한 20여 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 7일이 지난 3월 23일 갑자기 영화제 예산 10억을 끼워 넣기 식으로 돌연 증액시켰습니다. 소중한 혈세를 추가 편성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객관성, 효율성 검증 등은 전무했고 의회와의 소통도 부실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김창규 시장이 정치적 득실을 위해 집권당에서 내부적으로 영화제와 다른 정책 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323회 제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영화제와 관련하여 손바닥 뒤집히듯 갑자기 뒤바뀐 민선 8기의 정책 기조와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김창규 시장은 엄태영 국회의원실의 조언이라고 답하면서 앞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실토의 현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둘째, 영화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사를 4개월을 앞둔 4월 5일에 선임되는가 하면 영화제를 총괄하는 조직위원장은 행사를 2개월이 앞둔 6월 2일에 선임되었습니다. 현실적,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국제행사를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에는 어쩌면 시작부터 무리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준비기간 대비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자평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혈세는 시간과 장소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영화제 개막식 개최 장소는 당일에 변경되는가 하면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광복절에 사용되는 영화가 일본 영화라는 반대 여론이 형성되자 영화를 하루 지연시켜 상영하는 등의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었을까요? 무엇보다 텅텅 빈 관객석들은 대중들의 무관심을 대변하는 듯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바탕이 되었더라면 19년이나 된 국제 행사가 스스로 동네 잔치 수준의 관람객 수를 자처하는 불명예를 얻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음악영화제가 서울신문과 공동 주최한 영수증 콘서트는 의기소침해 있던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취지로 열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강릉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도비 4억 원, 12 1억 원, 총 5억 원으로 추진한 반면 제천시는 당초 계획 없이 급하게 끼워 맞춘 덕분에 도비는커녕 전액 5억, 전액을 12로 추진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관련된 최종 평가보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천시가 세명대학교와 수행한 2022년 행사 축제성 사업 경제적 효율성 평가 용역에서 국제음악영화제는 지속 유지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영화제의 존폐 여부 혹은 행사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를 치르면서 드러난 민선 8기 김창규 제천시장 체제의 총체적 무능함을 대호각성하고 보다 소통하며 정치가 아닌 협치를 바라는 자리입니다. 또한 정파나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시민을 바라보고 제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우리 전체 시의회에서도 집권 다수당이라고 하여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생활정치를 통해 행정을 견제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며 지역 현안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다뤄지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형평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자 공공행정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큰 행사인 영화제를 치르면서 앞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처럼 갈팡질팡, 오락가락, 졸속행정, 아니면 말고, 즉흥정책, 그리고 총체적인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된 시정운영은 시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행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민이 행정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의사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주민의 자치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김창규 시장 체제는 어떻습니까?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도 모자라 그때 땜질식으로 처방하고 힘겹게 제자리 걸음 중인 우리 제천시 더 이상 멈춰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김창규 시장의 리더십 부재, 행정력 부족, 지역 이해도 및 시민 공감대 부족, 도덕적 해이, 지방정부의 무능론 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시정 철학의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명 맹물시장이라는 별명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졸속행정은 행정의 정무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창규 시장께 진정한 시정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입이 닳도록 주장하던 똑똑하고 창의적인 생산행정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희 의원들 또한 반성합니다. 희망은커녕 말로만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겠다, 기본이 튼튼한 시정, 미래를 심는 도시를 만들겠다던 김창규 시장의 졸속행정을 보다 더 꼼꼼하게 견제하지 못해 사죄드립니다. 정책의 이반자면서 실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은 가급적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최선이자 최우선입니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고령화 등 지금 우리 지역의 산지에 있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뚜렷한 해법 없이 스스로 자축하고 있는 민선 8기 제천 시정에 성찰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나 대안책은 강구해봐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여전히 침체된 경기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혈세가 허무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신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의 존폐 여부를 떠나 총체적 무능과 졸속 행정으로 시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가져오며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김창규 시장은 대우각성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또한 무능, 무신뢰, 무책임으로 갈팡질팡하며 단체장으로서의 제천시 행정의 변화와 폭넓은 소통을 회피하는 김창규 시장의 혁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 있는 모습의 김창규 시장의 언행일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주어진 책무와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제천시의회 의원 이재신, 홍석용, 권호규, 한명숙, 김수환, 정리.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이재님 말씀. 지금 그 기자회견문을
그 지금 현재 그 집행부인 그 김창규 시장에 대해서 이미 언론 보도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내가 쓴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서두에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굳이 기자회견 전에 집행부하고 협치를 안 하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저 영화제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어쩌려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기자님들이 쓴 영화제에 관련된 행정 업무 전반은 다 저희 쪽에서 김수환 의원이나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 위기가 있다. 위기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행정의 무능력함만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19년이나 된 행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행정의 무능력 말고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모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김창규 시장의 졸속 행정에 대한 각성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국규 시장이나 이상철 시장, 민주당 호소였고 그 당시에 영화제는 계속 지속됐었고 그 당시에 영화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머리를 깎으면 이거 영화제 하지 말라고 머리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염수보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오염수가 중요하지만 대천시 자체의 행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강력하게 진짜 뭐 폐쇄를 할 수 폐쇄하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올바르게 잡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이 그냥 언론에서 지적사항만 했던 걸 가지고 뭐랄까 굳이 이제 이 시기에 이걸 하시는 그렇다고 지금 영화제에서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진짜 때려치라고 하든지 뭐 용역을 발주했는지 앞으로 20년째 20회를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건 쭉 말과 열받는 거 지금 앞에는 서울대 협치를 해놓고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냥 김창규 씨가 까는 건데 뭐 대안 제시도 없고 그냥 뭐 김창규 잘해라 이런 건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전반적으로 이제 각오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강론적인 부분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그동안 1년 2개월 정도 된 이 김창규 시장 철선 민선 시장의 그 작태 행위 많은 우리가 우려했듯이 경험 부족, 행정력 부족 그리고 재천을 모른다. 그래도 그렇게 자기 확신이 없고 자기가 많이 모르면은 소통과 청취를 통해서 극복하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년 2개월 동안 계속 독선이고 독주고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의회 무시하고 행사장만 가고 그럼 손은 누가 킵니까? 정말 제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아무런 제시 없이 뚜벅뚜벅 임기만 채우려는 이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각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발목 잡기 뭐 이런 저거를 덫을 씌울까봐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자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제음악영화제 본선 내년 본예산에도 정말 우리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예시한다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에 대한 예시, 각오 거기에 대한 성명으로 받아들이시고 뭐 거기까지도 가능하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이게 불행한 겁니다. 사실 무능한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위험하거든요. 대통령이 무능한데 또 자기 확신이 있으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몰라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하면 청취하고 소통해서 또는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무능함을 배워야 되는데 혼자 뭐 이런 용어 뭐하지만 독보다이식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더 이상 모든 손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자시하지 않겠다.
1년 2개월 동안의 지금까지의 시 행정을 볼 때 앞으로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뭐든지 하시죠. 혹시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 예, 앞으로. 말씀하시죠? 다시 이런 발생된다면 주민 소환제까지 가실 의향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지금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예. 게 있는데 주민 소환제는 시민의 영역입니다. 예, 예. 네, 우리 정치 영역이 아니고 주민 소환제까지 가지 않도록 예예. 우리가 시민분들이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않도록 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주민 소환제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이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 이 자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주민 소환제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예. 시민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영화제 엄태영 국회의원하고 좀뭐 사전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압력을 넣었다든지 뭐 예산 더 추가시키라고 압력 넣었다든지 뭐 이런 말씀 좀. 네. 지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제에 10억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엄태영 국회의원실에 압력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것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있었든 압력이 없었든에 간에 이런 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갈팡질팡 졸속 행정하는 김창규 시장의 행정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22회 제천시 본회의장에서 김창규 시장님께서 엄태영 국회의원실에 조언을 받아 10억을 증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산 내용도 증액.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기자회견이나 이런 설명 발표는 일단은 어떤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기자들도 그런 포인트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기자회견 하게 된 배경이나 어떤 시기를 지금 정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출범 1주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영화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인가요? 좀 헷갈렸어요. 네. 제천시에서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라고 하면 음악 영화제가 있겠고요. 또 한방 엑스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서 한방 엑스포가 또 열릴 건데요. 그것마저도 이번 영화제를 치렀던 행정의 역량으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 또한 시민의 질타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김창규 시장의 무능력한 행정력을 이야기하고 대우각성하길 바라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행사들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조언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 행사 조언, 행사라 또 앞으로 이런 행사를 펼치지 말라라는 어떤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영화제 예산 띄워넣기 잠깐만요. 네. 제가 띄워넣기 그러면 이거 국회의원 이력인데 그럼 고발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요 내용만으로는 피행정을 예산을 증액시키지 말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실이 어떤 이런 외압을 넣었다라는 부분에 예. 집중하지 마시고 322회 본회의 회의 자료를 꼭 읽어봐 주시면 거기서 보시면 이제 김창규 시장님께서 조언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압이라고 하면 김창규 시장님이 어떠한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그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게 아니고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외압이나 이런 내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다만 본인이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책임의 결과가 이번 국제음악영화제의 결과다. 이런 것이 과연 좋은 행정인 것인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게 그렇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네. 31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안 나왔는데 국비, 도비 그리고 후원금 자체 시비 합쳐서 총 31억 정도 된다고 저는 지금 자료를 이 31억이니까 이게 뭐 그냥 알기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업이 안 돼서 혈세 낭비라는 건지
아니면 뭐 저기 요건대로 쓰지 못해서 낭비라는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낭비라 그러면 어떻게 낭비라는 얘기죠? 31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지금 그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그래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막식이나 폐막식 그리고 행사에 함께 참여하신 기자님들과 시민분들께서 이 행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결과는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펄스를 낭비라고 31억을 낭비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31억을 다 낭비했다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사 자체가 펄스가 31억 최소한 31억을 갖다 썼다 이거요. 근데 행사는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낭비한 건 아닐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얼마가 이게 뭐더 제가 낭비가 됐다. 이걸 걸로도 31억을 다 낭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말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가면은 31억을 전액을 다 그냥 뭐 이런 뜻이 되니까 이런 뜻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네, 그렇지.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네. 감사합니다.